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월 18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공선법 선거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오늘 재판에서도 이재명이 검찰한테 대대적으로 이제 면박을 받았어요. 망신 나가는 것이죠. 거짓말하다가. 자, 그래서 결재 서류를 짜집기했다. 그래서 김문기를 아는 걸로 문서를 고쳐서 검찰이 조작했다. 요게 이재명의 주장인데요. 자, 그래서 검찰이 말이죠. 문서 2개 딱 갖다 들이대면 할 말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딱 드러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도시주택국장의 대폭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공선법 위반이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이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종상향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바뀐 거, 요게 국토부의 압박이냐 아니면 김인섭의 로비의 결과냐. 근데 김인섭이 로비 아니라고 하려고 국토부가 압박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종상향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거짓말이잖아요. 국토부가 아주 그냥 황당하다는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국토부에서도 말이죠.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근본적으로요. 지자체 관리, 이 규정, 이 지침, 이런 게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준주거지역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 종상향 변경 권한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남시만 국토부가 너 빨리 이 종상향에서 변경을 해줘. 이렇게 압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있는데, 아니, 국토부, 상급기관이 그거를 모르고서 밀어붙인다? 이거 지나가는 말이죠. 소도 웃을 일이에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끝난 재판인데, 그래도 이제 사법 절차는 진행해야 돼요. 재판 절차. 여기에 이제 도시축제국장에 나와서 그런 거 전혀 없었다. 딱 잘라서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어요. 끝난 것이죠. 그래서 공선법 위반해서 이제 이번 1심에서 딱 끝나면 배지 바로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중교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문제는 김동연이가 말이죠. 위중교사를 본래 이제 총선 이전에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 재판 지연 전략 하니까 요것도 말이죠. 빨라야 전반기 안에 끝나요. 그런데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이 김동연이 침함이에요. 왜냐? 위중교사 재판 끝났다 해서 요거를 먼저 선고할지, 아니면 다른 대장동하고 다 같이 묶어서 선고할지. 왜냐하면 재판장은 김동연 혼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발표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독립재판으로 따지면 공선법 위반이 제일 먼저 발표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사 이제 이 김문기가 끝나고, 김인섭도 이제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김인섭 이미 재판 다 넘어가고, 1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공선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강규태가 또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대로만 재판이 진행되려면 금년 안에는 끝날 수가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이재명이가 하도 꼼수를 많이 쓰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성남 도시주택국장이 국토부 압박이 아니야 딱 했으니까 사실상 재판 심리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문다의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이의 의전을 담당했다고 하는, 행사와 의전을 담당했다고 하는 디자인의 딸이 돈을 문다한테 보냈다. 여기까지만 알려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가 추가적으로 알려져 있나? 그 사람 말고서도 춘추관장 A씨가 또 문다한테 돈을 보냈다. 근데 유모 씨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샅샅이 포탈을 뒤집어 봤더니 유송화 춘추관장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럼 춘추관장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주 골수 민주당 좌파입니다. 자, 물론 좌파라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죠. 종북 좌파가 나쁜 거지, 좌파 우파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치학에도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이제 레프트윙, 라이트윙 해서 좌파 우파가 정착적으로도 다 통용되는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워낙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좌파하면 나쁜 개념으로 듣는데 여러분들 좌파 우파의 개념은 나쁘고 좋을 게 아니다. 그냥 정치적 개념에 불과하다. 여기에 종북, 종중 이름에 이 수식어가 붙으면 이건 나쁜 거죠. 예. 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유송화 이 실체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이하고 단독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총선 백서 요거 지금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지용 의원이 지금 이 조정훈이 너 사표 내고 빨리 나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이 백서 여기에 정영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철규 요 두 사람하고 딱 나머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만 참석하고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행으로 이끌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난장판이 된 건데 여기에서 정영환이는요, 한동훈 위원장을 감싸는 보호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홍준표와 또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선 백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산으로 갈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이재명 쪽에서는 내가 몰랐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쪽에서는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해서 다 알았어. 그래서 들이민 문서가 두 개예요. 2014년도 12월 12일자고 2014년도 12월 24일자 두 개가 있는데 이 일자에는 이재명의 사인은 있어요. 그 사인 속에 있는 1차 공문인데 여기에는 김문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불편하다. 그래서 좀 이재명이가 아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동규도 여러 번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김문기가 들어갔고 김문기를 포함시킨 최종 출장 공문서가 24일자 공문서인데 여기에는 이재명이가 결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주장은 이제 24일자 문서 이재명이 결재가 없으니까 2일자 결재 문서를 갖다가 24일 김문기 이름이 들어간 결재 문서에다가 표지를 가로끼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재명이가 반박을 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뭐라고 하느냐 12월 2일자 24일자 문서를 하나하나 결국은 다 찾아가지고 요거를 법정에서 전부 다 보여주고 다 관련 증언까지 전부 법정에서 받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반발하고 망신을 당하고 검찰한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백현동 사건 가지고 또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부도 참 굉장히 황당하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0월 국감 때 나온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의 4단계 종상향 이 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협박하는 바람에 이거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누굽니까? 이재명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국토부는 무슨 소리야? 부지 종상향하는 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꾸는 거 이거는 지자체 자체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노영욱 당시 국토부 장관이 말이죠. 2021년도 10월에 국회에서 열렸던 종합감사에서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다만 빨리빨리 이 국유지를 빨리 매각해라. 요렇게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끝까지 이걸 우겼어요. 이거 국토부 압박 때문이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종상향 변경을 해주는 바람에 본래 2단계인 준주거지만 해도 되는데, 일반 준주거지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도 되는데 4단계로 옮겨가지고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해줬어요. 그 바람에 이 아시아디벨롭에서 3천억이 넘는 분양 이익을 받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그 당시에도 말이죠. 야, 이거 정말 황당하구나. 이게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직무유기운을 하면서 이 쥐락펴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가 확실하게 국감에서 발표했어요. 만약에 국감에서 국토부가 거짓말해?
아이, 그러면은 이거는 위증 혐의로 바로 걸리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실상 이미 다 끝난 건데, 이재명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공판에 누가 나왔느냐? 도시주택국장이 나왔어요. 그 당시 이제 백현동을 담당했던 이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현동 개발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한다거나 백현동 용지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냐? 검찰이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그거 전혀 없었다. 요렇게 해서 딱 잘라서 이재명이 유죄임을 확정적이고, 영어로 치면 완센포롤이죠. 예. 단정적으로 딱 입증 증언을 했어요. 이거 하나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공수법 위반 이 당선 무효형 선고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왜? 죄질이 너무나 나빠. 예. 그리고 한 건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모른다고 했지. 그 다음에 재판에서 계속 지연 전략 썼지.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석이도 모른다고 거짓말했지. 용도 변경은 지가 해놓고서 국토부 핑계댔지. 더군다나 상급 감독기관을. 이거 죄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건 법정 정말 최고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오늘 이창수가 말이죠. 본래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단독 보고는 매주 목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요, 39명의 검사자들, 이원석 총장이 오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못했어.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두어 시간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김 여사, 그러니까 이제 두 김 여사죠. 자,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 얘기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JTBC하고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 이런 데서 일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채널A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다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면 보고에 앞서서 어제 말이죠. 이창수가 반부패 수사 부하고, 그 다음에 형사부로부터 형사 1부 반부패 수사 2부. 그러니까 수사 2부는 주가 조작, 이 형사부는 디올백. 여기로부터 전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면 보고를 받은 걸 이제 오늘 이제 이원석 총장한테 얘기했고, 이 중에서는 이제 수사,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뭡니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여사 소환 문제는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 말이죠, 반부패 수사 2부, 여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 변경을 해갖고 공범 2명에게요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범들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처럼 큰 규모로 거래를 한 투자자들인데, 이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김 여사 수사하고 기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김건희 여사 이 수사의 심도, 방향, 이런 것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법 쪽에서 나오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중앙지검 단독 보도, 이게 이제 JTBC인데, 요거는요, 지금 이창수 지금 신임지검장이 문재인 전 사위와 관련해서는 전주지검에서 진도가 많이 나가 있지만은 서울로 가지고 온다. 왜? 우선 청와대, 이 범죄와 연결된 청와대,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련 인사들 전부 서울 아니냐? 그래서 서울로 가져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요, 지난 1월 달에 전주지검에서는 대통령 기록관하고 사위를 압수수색했고,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지검에서 지난 2월 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말이죠, 춘추관장 유모 씨를 소환 조사하고 이 유 씨를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이너의 딸 A 씨의 경우에는요,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국 금지는 우리 내국인한테 내는 것이고, 이 사람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 정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뭐냐, 이 디자이너 딸도 이 다혜한테 돈을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장 유모 씨도 돈을 보내줬고, 요거가 특혜 채용과 다 관련된 거고, 지금 이제 부동산 임대와도 관련됐다. 그래서 생활비와도 관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춘추관장 지난 2월에 조사할 때 이 자금 출처, 송금 경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 딸이 특활비를 담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특활비를 자기가도 보내고, 그 특활비를 갖다가 이 춘추관장을 통해서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신뢰관계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디자이너 딸은 그야말로 디자인했다니까 이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춘추관장은 그럼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느냐? 유성화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제 유모 씨 춘추관장 한 사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 김정숙이 비서관 한 사람, 요거를 포털 사이트를 싹 뒤졌더니 누구냐? 요 주인공이요. 유송화입니다. 자, 유송화가 누구냐? 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예. 요 여성, 이 춘추관장이 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요거를 또 제가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골수 친 문재인이다. 요게 딱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인적사항 보면 딱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이 말이죠. 결국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까지 합니다. 문재인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기여를 많이 했으면 춘추관장하고서 이 출마까지 하겠느냐. 이거는 보통 신뢰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지를 보면 68년생인데,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68년생이면 56세네요. 56세고 전라남도 고흥. 공부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서울시립대학에서 도서과학대학원 석사,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력을 보면 말이죠. 2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노원구 구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경영기획실장을 했는데, 이 2013년도부터 2012년도에 문재인 캠프에서 뛰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뛰니까 그 이듬해 서울시 이 가족재단의 경영기획실장으로 발탁돼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5년대는 이제 상근 부대변인이 되고, 그리고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제2부속비서로 가서 지금 김정숙을 밀착 보좌하는 거죠. 그러다가 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춘추관장을 하고 1월에 사표 내고 나와서 총선에 출마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실세냐.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임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최측근이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을 이거 전부 다 이제 서울지검으로 갖고 와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총선 백서팀 난리가 났네요. 자, 우선 오늘 총선 백서 투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투기에 참석한 사람은 공관위원 중에 이철규, 그 다음에 유일준, 요 두 사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이 참석했어요. 10명 중에 나머지 7명은 전부 보이콧했습니다. 왜? 이 조정훈이 하는 의도가 뭔가 수상하다. 한동훈 책임론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못 나가겠다. 참석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관위원장, 이 정영학 공관위원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이는 그나마 한동훈이니까 이 정도 더 한 건 아니냐. 그래서 21대 총선 때 84석보다는 6석이 많은 90석을 갖고 온 것 아니냐. 이거 잘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6석을 더 받은 것은 그나마 한동훈이가 뿌린 희망의 구루터기다.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건데 엄청나게 기여했다. 그리고 시스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시스템 공천의 처사는 기틀을 다졌고 많이 배웠고 공부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리고 비례 공천과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도 없고 비례 명단이 밝고 난 뒤에야 알았다.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2조 심판론과 관련해서는 총선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잘 비판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가요. 아니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당 쇄신 부족으로 참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자화자찬해내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냐. 요렇게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3명. 6일준이가 아니고요. 이종성입니다. 이철규, 이종성, 그 다음에 정영환 3명. 그리고 이 장동혁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오늘 오동훈이 청문회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날짜도 안 바꿔주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장동혁이가 화가 단단히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정영환한테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외 공방도 벌어졌어요. 이철규 의원이 오늘 이제 또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준 의원의 경우에는요, 총선 백서 투기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의견을 전달할 가치를 못 느낀다. 자, 그래서 아예 불참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가지고 이제 불이 붙었는데 조정훈이가
저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이야. 이건 팩트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내가 출마할 수도 있어. 한동훈 위원장 나온다면. 예, 요렇게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선수가 심판이 선수까지 한다는 얘기야? 출마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이거 발간 작업, 총선 백선 작업 중단해. 요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은 별도로 이 총선 백서 말고 국민 백서를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면 충돌로 가는 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